저는 학생 건강검사 실시 계획 주제를 맡은 부천에 있는 부원초등학교에 근무하는 보건교사 신선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건강검사 실시 계획은 우리 업무 중에, 보건교사 업무 중에 그나마 좀 성과가 눈에 보이는, 나름의 성과가 눈에 보이는 업무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강검사 업무를 이제 차근차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미지를 하나 올렸는데, 이 꽃이 무슨 꽃인지 다 아시겠죠? 다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민들레. 네. 이렇게 이쁘게 노란 꽃이 피었다가 지고 나면 잡초 취급을 받는 게 바로 민들레 꽃이죠. 이 민들레 꽃처럼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학생을 대할 때나 교직원을 대할 때나 문득문득 아니면 때때로 어려운 상황에 대면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이런 문제 상황을 대면할 때 이렇게 민들레를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잡초처럼 취급된다고 할 때마다 나도 꽃이었던 시절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올려보았습니다. 그러면 건강검사를 하려면 일단 계획서를 세워야 됩니다. 계획서를 세우기 위해서 차례대로 목차대로 세워야 되는데요. 학생 건강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근거가 있어요. 법적 근거가 있고, 학생 건강검사의 종류가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 의해서 이제 계획을 세우고 절차에 따라서 수행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모든 학교가 아니고 이제 표본 학교가 몇몇 학교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표본 학교에 대해서 잠깐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기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건강 검사의 근거는 학교보건법 제7조 그리고 학교 건강검사 규칙에 의거하여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교육부 학생건강정보센터 자료 창고에 보면은 자료실에서 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바뀌게 된 정책을 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 경기도 체육건강교육과 정책 추진 기본 계획을 보면 작년하고 약간 변경된 게 있어요. 어, 구강검진 같은 경우 의료기관을 작년 같은 게 25년도죠. 25년도 경우 학교와 의료기관 1대1로 계약을 맺었었는데 26년도는 모든 치과에서 구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약간 규제를 풀어놨어요. 그래서 계약을 의료기관을 뭐 두 군데 이상 하세요. 뭐 이런 규약이 좀 풀렸습니다. 다른 시도는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경기도는 그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검진기관 계약서가 약 간소화돼서 학생 건강 승낙서만 가지면 계약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승낙서 양식이 오른쪽에 보이는 양식대로 진행하면 되겠고, 27년서부터 생애 주기별 검진을 진행하게 되니까 올해만 1, 4학년, 초등학교 1,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 건강 검진을 학교 안에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서부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걸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 건강검사의 종류를 네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종목별로 짚어보면 학생 건강검진 1, 4학년, 초등학교는 1학년하고 4학년, 그러니까 종합검진이죠. 그 안에 소변검사, 구강검사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고등학생은 결핵검사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리고 구강 검사를 받지 않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5, 6학년은 구강 검사를 챙겨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구강 검사는 초등학교까지만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학년 신체 발달 검사를 받게 되는데, 신체 발달 검사는 초등학교 2, 3, 5, 6학년, 중학교 2, 3학년, 고등학교 2, 3학년, 이런 학교 안에서 검사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검사가 별도 검사라고 있는데, 이 별도 검사에 시력 검사가 있고, 소변 검사가 있고, 결핵 검사가 있습니다. 소변 검사는 모든 학년이 진행합니다. 근데 소변 검사는 어, 건강검진 안에 진행하게 안에서 검사를 하는 학년을 빼고 나머지 학년 초등학교 2, 3, 5, 6학년 중 2, 3, 고 2, 3은 학교 안에서 진행하는데 학교 보건협회에서 날짜를 지정하여 학교에 와서 진행하게 되어 있고 결핵 검사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을 대상으로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력 검사는 별도 검사 안에 있는 검사 중에 하나인데, 어, 그 시력 검사를 하는 주체가 담임이냐 아니면 보건교사가 하느냐 이런 문제 상황에 부딪히는 바람에 시도별로 실시하는 시도가 있고 미실시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계를 내보니까 실시하는 시도가 어, 17개 시도에서 9개 정도가 실시를 하고, 6개, 7개 시도는 재량이나 자율에 맡기는 걸로 돌렸더라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도 학교장 재량에 맡겨서 미실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시력자를 파악하여 학생 눈 건강 증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학생 건강검사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요. 이 계획서는 교육청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그거에 의거하여 학생 건강검사에 필요한 소요 예산액을 포함하여 학생 명수와 함께 3월 말경에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학생 건강검진이 들어가고 별도 검사도 들어가고 신체 발달 상황 검사와 건강조사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절차가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학교 안에서 하는 출장 검진으로 할 건지 학교 밖에서 나가서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아이들의 개별로 건강검진을 실시할 건지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별로 아이들이 나가서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나가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 병원 선정하기가 너무 어려움이 있어서 한 군데만 선정하여서 음, 그, 그 병원 한 군데에서 검진하는 거를 원하는 경우가 생겨서 그럴 경우 두 곳 이상이 아닌 한 군데를 선정하려면 3월 초에 학생 검진기관 선정 완화 신청서를 교육청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 완화 승인 요청서를 교육청에 제출합니다. 그래서 이 보면 양식에 보면 종합검진 선정할 건지 검진기관을 하나라고 체크하든지 아니면 출장검진으로 신청할 거면 여기다가 체크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학교는 표본학교예요 라고 표본학교에 체크를 해서 신청할 건지 이렇게 해서 신청 양식을 요청서를 3월 초에 교육청에 제출합니다. 근데 교육청에서 이 요청서를 한 번만 딱 받는 게 아니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3월 말까지 받고 있으니까 1차에 제출 못했다고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청서를 신청한 다음에 그 다음 해야 할 게 학교 운영위원회 회의에 안건을 올리는 건데요. 이거는 꼭 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안건을 이제 올리는 양식을 제가 올렸는데요. 이거는 이제 교장 선생님이 안건을 올렸으면 좋겠다 하고 피력하신 곳만 올렸으면 하고 올린 것인데 근데 왜 이렇게 안건을 올리는 거를 원하시냐면
그 학부모님들이 건강검사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래서 운영위에 회의 안건에 좀 올렸으면 하고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건을 이제 보면은 제한 사유, 이유와 내용에 보면 일상형 건강검사 내용과 구강검사 내용, 학생 몇 명이고, 기간은 언제서부터 언제고, 비용은 얼마고, 또, 병원을 선정하게 된 이유, 그리고 어느 병원이고, 뭐 이런 내용에 대한 간단히 설명하고, 이렇게, 이러저러하여 이렇게 선정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안건 올리고 나면, 행정실에서 이제 계약을 진행할 수 있게 기한을 계획서를 올립니다. 그래서 계획서 양식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계획서 양식에도 보면은 건강검진과 구강검진을 구분하여 올렸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1, 4학년이고 구강검진은 2, 3, 5, 6학년. 그래서 학생 명수와 올해 26학년도 건강검진 수가에 맞춰서 금액, 1인당 검진 수가를 올려놓았습니다. 구강검진은 8,300원이고, 1학년은 건강검진비가 18,980원, 4학년은 구강검진을 뺀 금액이 1,680원이에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치과 주치의 사업을 하기 때문에 8,300원 단가를 뺀 금액을 올린 거예요. 그리고 4학년은 비만 아동이 있어서 비만 아동 단가가 31,160원을 올린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 금액이 소변검사는 단가를 포함한 거고 구강검진은 제외했다고 아래에 안내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료기관 계약 계획이라고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장 검사를 진행할 때 이제 주의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드리면 한 군데서 장소를 정해놓고 그 날짜를 조율해야 되는데요. 일단 병원이 정해지면 그 병원하고 날짜 조율을 해야 돼요. 그 병원이 우리 학교하고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여러 학교를 진행하니까 날짜를 우리 학교는 만약에 저희 부원초 같은 경우는 매해 그 날짜에 거의 6월 3일이나 4일 날짜에 출장 검진을 했어요. 그래서 장소는 체육관이나 강당에서 했어요. 그 날짜에. 그래서 어느 날짜 6월 4일 날 1, 4학년 건강검진을 하겠다. 그래서 그 날짜에 필요한 물건이 뭐냐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러 의료진들이 와서 앉아서 기록도 하고 키도 재고 시력 측정도 하고 하기 때문에 책상이 몇 개, 몇 열이 필요하고 의자가 몇 개가 필요해요. 그 준비물을 준비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준비물이 무엇인지 미리 준비해 놓고 그 날짜에는 강당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메시지를 교직원한테 알려줍니다. 그리고 문진표는 이렇게 인적사항을 꼼꼼히 체크할 수 있게 미리 공지합니다. 그래서 구강문진표 따로, 건강검진 문진표가 따로 있어서 안내를 해서 배부합니다. 개별 검진을 안내하실 때는 개별 검진 안내 병원 안내장과 함께 문진표 주의사항 안내점을 포함해서 배부해서 어느 날부터 어느 날까지 검진 시간은 어느 날부터 어느 시간까지인지를 안내해서 비만 아동은 금식에 대한 안내문까지 포함해서 안내장을 배부합니다. 구강검진 안내장도 마찬가지. 구강검진 안내문과 문진표를 같이 배부하여 이알림이나 이런 것들 같이 문진표 눈에 보이는 이 출력물도 함께 보내지만 이알림으로도 같이 안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학생 건강검사, 소변검사 2, 3, 5, 6학년은 소변검사 날이 따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소변검사를 검사일 전에 며칠 날 검사하는데 검사 결과가 대부분이 정상일 확률이 높아요. 이상이 있는 학생 한 학교에 한 명, 두 명. 그러니까 소변 검사 전에 며칠 날 검사를 하겠지만 이상이 있는 아이에게만 통보하겠습니다. 라고 안내장을 미리 보내놓습니다.
그리고 신차 발달 검사 결과 안내장을 몇 년 전에만 해도 이렇게 결과 안내를 키와 몸무게를 넣어서 결과 안내를 보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굳이 이렇게 지면으로 보내지 않고 이알림이나 이렇게 문자톡으로 나이스에 입력이 되었으니까 아이들의 결과를 알고 싶으신 분은 나이스를 통해 결과를 확인하십시오라고만 안내해도 되겠습니다. 네, 시력 검사 같은 경우는 시력 검사를 미실시하는 경우는 굳이 안내하지 않아도 되지만 실시하는 곳에서는 이렇게 안내장에 입력해서 보내야 되겠습니다. 건강검사 만족도 안내문인데요. 건강검사 만족도 같은 경우는 어, 이알림이나 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해도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다 하잖아요. 100%다 안내하지 않고 한 학급 정도, 부장학급이나 뭐 이렇게 한 학급 정도만 해서 지표로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이스 입력 방법인데요. 나이스 입력 방법은 제가 나이스로 직접 들어가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나이스로 보여드릴게요. 나이스 보이실까요? 네, 신 교수님들은 일단 들어가시면 나이스 업무를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있을 거예요. 그분한테 나이스 담당 선생님은 저한테 보건 업무 권한을 부여해 주세요 해야 돼요. 그러면 탭이 이게 보건이라는 탭이 보여야 돼요. 보이실까요? 그래서 보건을 딱 클릭하면 저는 보건 밑에 탭이 지금 4개가 보이잖아요. 학생 건강 검사 관리, 예방접종 연계 관리, 건강 기록부 관리, 간염병 환자 관리 이렇게 4개의 탭이 보이는데 저는 이게 탭이 하나가 더 생긴 거예요. 다른 선생님들은 밑에 3개만 쭈루룩 보이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는 제가 있는 부원 초등학교는 표본 학교라서 이 탭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은 요 밑에 3개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학생, 건강 기록부 관리에 가서 아이들이 건강검사를 다 하고 나서 키하고 몸무게를 담임쌤이 측정하고 나면 이 건강기록부 관리에 가서 항목별 등록을 클릭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신체 발달, 에 가서 입력을 하는데 지금 볼게요. 지금 항목별 등록을 클릭하셨죠. 그리고 봤더니 2025년 1학년을 조회를 딱 해볼게요. 1학년 조회했을 때하고 2학년을 조회했을 때하고 차이점이 보이실까요? 차이점. 탭이 하나 더 생겼죠. 이 1학년과 2학년의 차이점이 별도 검사 탭이 하나 더 있어요. 2학년은. 1학년은 건강검사에 별도 검사에 있는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검사 탭이 없어요. 2, 3, 5, 6학년만 별도 검사 탭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항목별 검사에 가서 1, 4학년만 4개 탭이고 2, 3, 5, 6학년은 탭이 5개 탭이에요. 그래서 신체 발달을 클릭해서 조회하면 키하고 몸무게를 입력할 수 있어요. 그리고 2학년도 볼게요. 2학년은 왼쪽에 별도 검사를 조회하고 소변 검사가 있어요. 소변 검사를 조회해서 검사 일자를 클릭해요. 검사일이 만약에 6월 16, 저희 학교는 6월 16일 날 와서 검사를 했어요. 6월 16일을 클릭하고 검사 기관이 한국학교보건협회라고 입력해요. 한국협회라고 입력하고 왼쪽에 이거를 다 클릭해요. 그러면 이 반 아이들, 2학년 일반 전체 아이들이 클릭되었죠? 그러면 일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미 입력돼서 이게 파랗게 반전이 안 되는데 이거가 이렇게 클릭하면 파랗게 반전이 돼요. 그럼 일괄 적용이 돼요. 그리고 나서 저장키가 보이거든요. 2026년이 되면 그렇게 보일 거예요. 그러면 저장 누르면 바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소변검사는 그렇게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시력검사를 하는 도는 시력검사 이렇게 입력하고 그 날짜, 건강검사를 만약에 5월 21일 날 했다. 그럼 21일 우리 학교 이름이 부원초등학교예요. 전체 클릭해요. 그러면 날짜가 21일로 검사 기간은 부어초등학교로 일괄 적용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괄 적용한 다음에 저장 키 누르면 별도 검사, 시력 검사는 5월 21일 날 부원초등학교로 모두 입력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목별 등록에서 별도 검사에서 시력 검사를 소변 검사와 시력 검사는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표본학교 같은 경우는 표본학교 같은 경우는 조회를 해볼게요. 표본학교는 표본학생 등록을 먼저 해야 돼요. 표본학생. 근데 지금은 26학년도를 아직 생성이 안 돼 있는데 25학년도를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조회를 해보면 2학년, 조회, 2학년, 2학년 건강검사, 2학년 조회해 볼게요. 2학년 조회를 1학년을 조회했을 때, 어,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1학년 1반, 2반, 3반, 4반 중에 마지막 반이 표본 학급이에요. 1학년 같은 경우 그 모든 학년의 한 학급만 표본 학급이에요. 그래서 한 학급만 표본 학급으로 설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학년 4개 학급 중에서 마지막 반을 4개, 4반을 표본 학급으로 설정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건강검사의 마지막 반이 표본 학급으로 설정된 상태입니다. 2반도 그런 식으로 조회를 해보면 마지막 반이 이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내려받게 하여서 입력하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종합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고 각각의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 발달을 내려받을 수 있고 구강 검진을 내려받을 수 있고 건강 조사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조사를 내려받게 해보겠습니다. 엑셀 파일을 확인하고 내려받게 해보겠습니다. 건강조사 파일 열기.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항목이 숫자로 1번 항목이 yes 하고 체크를 했으면 1, 두 번째 항목이 체크했으면 2, 이렇게 체크를 들어가게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원래 내려받기를 하면 빈 화면으로 나오고 담임선생님이 입력을 해줘서 올리기를 하면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미 담임선생님들이 입력을 한 상태라 내려받기 한 상태에 내용이 입력된 상태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본 학교인 경우만 이렇게 위에 학생 건강 검사 관리 탭이 보이고 일괄 등록 파일을 내려받기와 올리기가 동시에 가능하다는 거를 보여드렸습니다. 교육청 보고, 지금 화면이 교육청 보고하는 거 양식을 보여드리는데요. 교육청 보고는, 건강검진 보고 일자는 12월 9일에서 10일 사이에 에듀파인의 교육 데이터 포털로 보고합니다. 전에는 자료 집계로 보고했었는데, 올해부터
그 양식이 바뀌어서 교육 데이터 포털로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사는 8월 18일 정도에 나이스로 보고하시면 되고 표본학교는 건강검사 결과까지 9월 30일까지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치과 주치 사업을 하니까 치과 주치 사업은 이 덴티 아이 앱을 다운받아서 그 앱으로 안내장을 배부하고 앱을 각각 아이들마다 앱을 다운받아서 교육도 받고 교육한 다음에 아이들이 엄마 손 잡고 전화로 예약하고 구강 관리를 받는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강 검진이 불소 바니시나 치아 홈메오기 뭐 이런 것들이 필수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본학교는 일반 학교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사와 조금 정밀도 통계 산출 문제 때문에 모든 학생이 그반 표본 학급으로 지정된 학급은 모든 학생들이 다 건강검사를 받아야 되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통계 처리를 해야 되는 그래서 담임선생님들과 좀 상의를 해서 그 반 아들 전출이 문제가 있거나 하면 입력할 때 전출자를 아동 명수를 파악을 할 때 좀 그 명수 파악을 미리 파악해서 명수를 맞춰 놓고 입력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표본학급 건강조사표인데요. 이거를 보면 숫자로 1, 2 이렇게 입력하게 되어 있는 거 양식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수면을 땀이 운동을 땀이 날 때까지 했나요? 그러면 얘는 1, 아니오는 2, 이런 식으로 입력합니다. 등록 양식을 조금 전에 나이스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강조사표 나이스에 입력하는 거는 이렇게 엑셀을 따로 입력해서 저장하고 파일을 올리고 하는 방법 보여드렸던 거고요. 건강검사에 대해서는 제가 대부분 말씀드렸던 것 같고 혹시 건강검사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건강검사서. 네, 맞아요. 표본학교가 아니고 건강조사서는 그냥 보호자 파악을 위해서 건강조사서를 안내하고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완화 신청서는 공문이 따로 안 오고 신청서 양식 공문이 따로 옵니다. 그 양식 보고 올려도 됩니다. 학교 인지 조회하는 거는 건강검사 계획서 내려올 때 표본학교가 엑셀 파일로 같이 내려옵니다. PPT에는 양식 계획서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표본학교 인지 조회하는 거는 건강검사 계획서 내려올 때 표본학교가 엑셀 파일로 같이 내려옵니다. PPT에는 양식 계획서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PPT에는 양식 계획서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소변검사는 학교보건협회에서 날짜를 지정해서 학교보건협회에서 학교로 직접 와서 소변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건강조사서 양식은 시도별로 정해져 있는 임의로 바꿀 수는 건강조사서 양식, 건강조사서 양식 시도별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임의로 어, 건강조사서 양식, 건강조사서 양식 근데 되도록이면 기존 표준 양식을 따르면 좋겠습니다.
표본학교처럼 틀에 맞춰서 할 필요는 없지만 기본 틀의 기존 양식을 그대로 따라 주시는 건 좋겠습니다. 네, 입력할 때 소변검사, 시력검사 하지 않은 아이들은 클릭할 때 전체 클릭한 다음에 못한 아이들만 빼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제안서가 병원에서 제안서가 학교로 보내지는데 제안서가 오지 않을 경우는 개인적으로 전에 검사했던 병원에 전화해서 물어봅니다. 제안서 보내달라고도 하고 우리 병원에 검사가 가능한지 물어봅니다. 여러 학교에서 트라이 할 수 있으니까 미리 전화해서 선점하는 게 좋습니다. 맞아요. 당연히 연장 신청이 가능해요. 맞아요. 선생님들 다 똑똑하세요. 이 질문을 받으니까 한편으로는 행정실이 담당이잖아요. 근데 우리 행정실 그 담당자분이 뭐를 질문을 하면 늘상 답변이 이래요. 공단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질문을 나한테 했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해줘서 고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답변을 몰라서 나한테 물어보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챗 GPT가 너무 고마워요. 궁금한 사항이 생기면 늘 챗 GPT한테 물어봐요. 그랬더니 GTP가 그러더라고요. 질문의 의도가 면피성 질문임을 정확히 파악하고 공당 검진 기간 당연히 저기 연장이 가능하죠. 근데 이게 개인 정보이니까 본인이 직접 수검 기간 연장 신청하시면 돼요. 근데 본래 행정실 주무관님 소관이에요. 라고 한글만 더 남겨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친절함을 유지하고 책임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보냈습니다. 답변을. 이런 식으로 교사들이 어, 면피성 질문을 은근하게 얼굴 보고는 미안하니까 말 못하고 글로 메시지로 물어보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아, 그래서 건강 검진에 대한 영상을 제가 하나 만들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 학생건강검사 안내 첫 번째 학생건강검사는 왜 할까요? 학생들의 현장 상태와 건강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또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한 학교 생활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검사를 받는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학생건강검진 대상자는 초등학생은 1학년과 4학년이고 중학생은 1학년, 고등학생도 1학년이 대상자입니다. 구강검진의 대상자는 초등학생은 2, 3, 5, 6학년입니다. 별도 검사의 항목은 시력검사와 소변검사, 결핵검사는 학년별로 학교에서 별도 안내됩니다. 세 번째 언제 어디서 할까요? 3월부터 12월 사이에 실시합니다. 27년 건강보험공단의 생애주기로 입안되기 전 올해까지는 학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부분 병원에 직접 방문하여 검사를 받습니다. 네 번째 어떤 검사를 하나요? 피 몸무게 측정, 시력 청력, 혈압 소변 검사, 구강 검진, 신체 계측과 시력 및 청력 검사, 혈압 측정, 소변 검사, 혈액 검사는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측정하여 당뇨병이나 이상지질 혈중 대사질환 진단합니다. 흉부 엑스레이 검사는 다섯 번째 검사 전 주의사항으로는 안내받은 검사 날짜와 병원 확인하고 공복 검사 대상자는 검사 전 불식을 하며 편한 복장 착용하고 검진 전 문진표 작성하고 인적사항을 꼭 기록 후 지참하여 방문합니다. 검사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검사 결과는 가정으로 안내됩니다. 추가 검사나 진료가 필요한 경우 학교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모든 결과는 개인정보로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보호자께 드리는 말씀. 학생 건강 검사는 무료이며 학교에서 관리합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추후 일정 조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녀의 건강을 위해 꼭 참여해 주세요. 영, 영상 자료를 올려드릴게요. 링크가 아니라 제가 만든 영상이라서 자료를 올려드릴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